A라는 아파트가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자, 굿이에요, 굿. 근데 B라는 아파트가 홍길동한테는 더 좋은 집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A라는 게 호재도 훨씬 많고 훨씬 좋은 집인데 홍길동한테는 B가 좋은 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A라는 아파트보다 홍길동한테는 B라는 아파트가 훨씬 좋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복덕방이라 가지고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해드릴 이야기는 8억짜리 집을 5억에 세일합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집을 지금 사야 할까요? 요거 최근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고민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집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라는 뉘앙스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봤던 집이 얼마 정도 하지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실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빠졌어요. 우리 8억까지 갔던 집인데 5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일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거를 살려고 했었는데 8억이었을 때도 못 샀는데 5억이 되니까 이제 나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내가 살 수 있는 때가 딱 되면은 요거를 사면은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전에는 분명히 대출도 안 되고 금액도 좀 모자라가지고 못 샀던 집인데 그러면은 사놓으면은 지금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할인 행사 하면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딱 보고 이거 전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해서 사는 물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예전에는 고민이 이게 아니었어요. 예전 고민은 뭐였냐면은 집을 살 때 어디를 사야 될까요? 어떤 걸 샀을 때 가장 많이 오를까요? 요게 우리의 걱정이었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를 사야 할까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를까요? 요게 우리들의 공통적 고민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문제가 좀 달라진 거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사놓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률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계속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설득력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전 고점을 뚫고 항상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 때 봤던 집들이기 때문에 많이 할인돼 있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예전에 이 가격까지 내가 봤으니까 이게 싸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설득력도 분명히 있죠. 생각을 할 때는 예전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전 고점에서 많이 빠져있는 우량주들 그리고 전 고점보다 많이 할인되어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을 보고 이거 사면은 괜찮겠다 라고 했는데 이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저는 평균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사실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싼 가격에 산 거잖아요. 지금 여기 8억까지 갔는데 5억에 사놓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3억 정도 싸게 산 거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것 같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그 가격 그대로 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샀던 금액보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이런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집은 사실 첫 번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공간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거를 샀을 때 얼마에까지 올라가겠다. 여기는 호재가 뭐가 있다. 개발이 뭐가 되겠다. 교통이 뭐가 터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곳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보면요, 거의 기준은 비슷합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 회사에서 가깝고 내가 살기 좋고 남양이고 대단지 아파트고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자산과 삶의 공간에서 차이가 뭐냐면은, 자산 같은 경우는요, 이 기준점이 남이 됩니다. 남들이 살기 좋은 곳, 남들에게 편리한 곳, 남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 삶의 공간에서의 가치는요,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좋은 곳,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기 편한 곳, 내 회사와 가까운 곳, 내가 좋아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주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자산으로서의 가치, 남의 가치로 보면은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종에서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사야겠지. 아니면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집을 사요. 수요가 높잖아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수요가 풍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공간으로 했을 때 이건 맞지 않아지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같이 하락기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초점을 두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정이 되고요. 의외로 상승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실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실거주 가능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 하고 싶은 곳을 사게 되면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가격이 단순하게 올랐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나로서의 가치로 본다 했잖아요.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보게 되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내가 1억이 있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연끌을 해가지고 야, 이게 8억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삶의 공간으로 하면요, 내가 1억이 있으면은 2억짜리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1억을 대출을 받는 거죠. 내가 2억이 있으면은 4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2억을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만약에 3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5%의 이자율, 대출 이자를 갚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약 11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서 내가 11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요것만 판단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거주라는 거지, 뭐 나는 살기 싫은 지역이지만 나한테는 불편하지만 실거주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로만 부동산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사실 지금은 집을 사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지금 사면 안 된다, 아니면 그때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치를 좀 더 두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 상담이 많았어요. 내가 봤던 집이었는데 3억이 떨어졌어요, 4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답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도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좀 찍어 봤습니다.